도원대학당 회원분의 대리 질문입니다. 동안고 공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안고 기간인 요즘은 여러모로 자숙하며 하루하루를 점검하고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음과 현실에 직면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타이트하게 자신을 잡아당기는 지난 날들이었다면 지금은 왠지 마음이 풍성하고 고맙고 아침에 눈만 떠도 저절로 감사하다는 인사가 나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서 있게 하루를 점검하고 동안고 일기도 써야 하는데요. 또 다른 내 마음속에서는 규칙적으로 일기를 쓰지 않아도 이대로 행복하고 좋은데 그간 힘들고 지쳐 있었던 자신을 쉬게 하는 것도 공부가 아니겠는가 하는 울림이 옵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이런 제 마음이 여유를 핑계 삼은 그늘이 저도 모르게 싹이 트고 있는 것인지 스승님께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안고 공부하면서 지금 회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한 깨달음을 느끼거나 한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고 이 동안고 공부 기간에 여러 가지 시험지가 와서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안고 기간에는 말 그대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반추하고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회장님 내용처럼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안정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내 질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공부를 흡수하고 있고 내가 바르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편안하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질문한 내용대로 여유가 생겼다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다. 다만 여유가 생겼다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진짜 자기가 뭐가 좀 된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안정된 마음으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무 안일감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너무 안일감에 빠지게 되면 역시 이 또한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더라도 약간은 긴장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편안하더라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편안하더라도 내가 늘 생각만이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늘 초조하거나 긴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는 갖되 방심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방심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으로 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또 준비할 건 또 준비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건 세우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등바등하는 마음은 갖지 마라.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70%는 순리적인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70%는 순리를 따라 노력하는 게 좋다. 그럼 100% 순리를 따르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팔자대로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팔자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바꾸는 힘을 얻고자 공부하는 겁니다. 팔자대로 따라가는 건 순리예요.
그리고 팔자를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역행의 마음인데 이건 좋은 역행의 마음이다. 변화시키는 좋은 역행의 마음이다. 근데 30%는 이 변화시키는 역행의 마음이 필요하지 모든 걸 순리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마음은 득되지 않다. 그러면 왜 70%는 순리를 따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곡에서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삽 한 자루로 가지고 가서 그 계곡물을 확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내가 몸통으로 막아도 못 막아. 이 계곡에서 물이 막 철철 흐르고 있어. 막지 못해요. 그런데 물의 방향은 틀 수 있어요. 어떻게? 옆구리를 파고 이 물의 방향은 틀 수 있다. 물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물의 방향을 튼 건 30% 변화를 준 거예요. 못 내려오게 꽉 막아버린 건 완전 180도 바꾼 거고, 흐르는 물을 내가 물꼬를 터서 방향을 바꾼 건 30% 변화를 준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보는 제 말뜻을 금방 알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옛날에는요, 산 계곡에서 물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논으로 물이 흘러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시골에서 물이 흘러오면서 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내 위에집 논,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돈집 논, 그 다음에 우리 논 이렇게 있어. 그럼 골고루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끔 물꼬를 열어줍니다. 나만 우리 논에 물대자고 다 남의 집 물꼬를 막고 우리 집만 물꼬를 대면 욕먹지요. 그래서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양심이 있어가지고 니도 농사 짓고 나도 농사 지니까 그 물을 나누어서 썼습니다. 근데 그 물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논으로 물꼬를 때로는 터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돈댁으로 터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집 논으로 물꼬를 터주면서 양보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농사를 짓게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이 흐르는 물을 유용하게 물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은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는 70% 타고난 운명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을 아무리 거스리고자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김씨를 박씨로 바꿀 수 있나요? 응? 아니, 이씨를 김씨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부인을 갖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나요, 오늘? 안 되잖아요. 남편도 못 바꾸고. 응? 그것처럼 여러분 환경, 여러분 조건, 여러분 타고난 운명, 이 큰 틀은 바꿀 수 없다. 이 흐름은 순리를 따라서 노력하는 게 맞다. 다만 30% 내 노력으로서 좀 더 개선해 나가고 좀 더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하다. 하나만 즉흥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왕 살 거라면 좀 더 잘해주는 노력을 하면 아내도 나한테 잘해주게 돼요.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차피 살아야 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응? 어차피 살아야 돼.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마음을 써주고 잘해주면 남편도 잘한다. 어차피 버릴 수 없다면 어때요?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노력할 조건인데도 노력을 안 하고 탓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정이 이렇게 남처럼 변하고 또 같이 살면서도 원수처럼 살고 같이 살면서도 늘 이렇게 참 갈등하며 살고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살 건데. 아니 그러려면 그냥 그만두지. 예? 그러려면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나아. 근데 어차피 살 거면서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부부지간이든 내가 가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면 30% 긍정 변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흐름이라는 건 가정의 틀, 사회의 틀, 내 지식, 내 질량, 내 팔자 이런 모든 것들이 70%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70%는 수능을 하고 그 안에서 30%를 개선나가는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개선해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